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문항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표시 및 기재사항 관련 법령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법제처와 식약처, 환경공단에서 각각 법령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표시 광고 취급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법제처에서 많은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제처를 치게 되면요. 이런 법제처가 나오고요. 화장품법에 대해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화장품법 관련된 화장품법,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표시 및 규제에 관한 부분은 화장품법 3강의 2절 표시 및 광고 취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장품 포장재 1차 또는 2차 포장재에 어떠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야 된다. 명칭, 상호, 주소, 용량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총률형을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 화장품 시행규칙 19조가 나오는데요. 이 19조에서 보게 되면 또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 중에서 별표 4를 누르게 되면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두 공정이 제조소에 생산되는 경우에는 한 업체만 기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라 마크라든지 기능성 화장품의 로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광고 취급, 표시 및 기재사항, 그리고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화장품 또 과대 광고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도 시행규칙 22조에 보게 되면 화장품 시행규칙 본문의 22조를 가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22조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별표 5가 있습니다. 별표 5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 및 중수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과도 광고 안 되고 또 이런 멸종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화장품 관련된 법령 표시 기재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에는 바코드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바코드에 대해서는 화장품 시행규칙 19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행규칙 19조에 가보면 여기에서 보면 식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바코드에 대한 표시 규정 및 관리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화장품 바코드 구성 체계 이 부분도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분리배출 표시 마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이버에 분리배출 표시 마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로 뜨는 게 분리배출 표시 마크 표준화 규정집이라고 있는데요. 이 규정집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령들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체크리스트 관련돼서는 해당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총 약 한 50가지 정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화장품 문항 검토 체크를 잘못해서 시장에 출시가 되면 징벌 규정이 나오는데요. 징벌 규정은 38조 규정에 나오게 되는데요. 판매 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물품 회수 폐기 조치도 될 수도 있고요.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양벌 규정입니다. 해당 담당과 그 다음에 회사가 같이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고요. 물품의 회수나 판매 금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문구가 틀리거나 잘못 표기했거나 과대 광고를 했을 때에 그 벌금이 상당히 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잘 체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장품은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로 나뉘는데요. 법규에 따르면 1차 포장재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문안 검토는 PDF 파일이나 뭐 AI 파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1차 포장재의 화장품의 명칭은 표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표기되어 있으면 O, 영업자의 주상호 및 주소는 표기되어 있는가, 제조 판매업자, 제조업자 표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주소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소는 공식 주소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이버에 직접 주소를 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번호는 주로 사용기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든 어떻든 간에 실제 디자인에 인쇄를 하지 않고 생산하면서 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 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포장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화장품이 판매업자 또는 뭐 제조업자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뭐 일반적으로 제조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기하게 되겠죠. 실제 문안에 있으면 됐고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 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사항 없음. 이제 현재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문안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전성분 부분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ERP가 있는 회사면 아마 ERP에서 전성분이 딱 표기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 문의를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부터 혼합 원료는 풀어야 되겠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부터 해서 1% 미만 1%까지는 순서대로 표기를 하고요. 1% 미만에 대해서는 순서 상관없이 표기가 가능한데요. 문안에 전성분 표기 1차든 2차든 전성분 표기가 되어 있느냐, 또는 그 글자 크기가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느냐, 원료 혼합 원료는 개별 성분으로 기재하였는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부터 표시를 하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순서 없이,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습니다. 가면 찾아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용량 및 중량은 표기를 하여야 하고요. 가격은 표기되어 있느냐, 이거는 실제 문안에는 가격을 표기할 필요는 없고요. 온라인 매장이라든지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가격을 표기해서 팔아야 되는 게 화장품 표시 기재 법규고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 서류를 확인해서 그 서류와 맞는지를 서로 비교해서 문안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바쁜 경우에는 물론 제출 양식을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기능성 화장품에 적절한 문구 및 도안은 사용하였는가? yes. 효능 성분 기자였는가? 예를 들어서 나시나마이드 아데노신, 이게 효능 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능 효과는 표기되었는가? 효능 효과에서 피부에 도움을 준다, 피부 주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기능성 화장품 서류에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법 용량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지, 기능성 문구가 허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토시 하나 틀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기입이 되어야 하고요. 또 특이한 부분은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기능 회복, 튼살의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의 4가지에 대해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기재되어 있느냐, 1차 용기든 2차 포장재든 1차 포장재든 2차 포장재든 어느 한 곳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용상 주의사항도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상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제품의 유형에 맞게 표기가 되는데요. 아까 찾아본 그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요 문구에서 보게 되면 이런 화장품 유형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통인 부분은
다 이렇게 화장품, 요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하고요. 개별 사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팩 종류 같은 경우에는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이런 내용이라든지 모발용 샴푸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이러한 사용주의 문구들이 각 유형별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 소비자 분쟁 관련돼서 소비자 상담실 번호나 홈페이지 주소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본 제품은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의견 보상해 드립니다. 뭐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반드시 소비자 분쟁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요. 분리배출 마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안전공단의 분리배출 표시 마크 표준화 규정집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리사이클된 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종이나 이런 부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리사이클 마크를 제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국 한국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는 문구가 없는가, 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는가, 또는 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 또 의심되는 용어가 있지는 않은가, 소비자를 속이는 문구는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의사, 치과, 뭐 여기에서 임상이 완료되었다, 뭐 이렇게 표시를 적게 되는데 반드시 보증하는 기관에 인증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검토하다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관련 내용들을 인체에 뭐 적용 시험 결과 어떻다, 이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문헌 명과 발표 연월일을 분명히 발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없다 그러면 뭐 해당 사항 없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해서 표기하는 문구가 없어야 하고, 뭐 외국과의 기술 제휴가 어떤 기술 제휴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실증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 상품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만 표시하여야 하고요. 뭐 최고라든지 최상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구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혐오감을 주거나 또는 멸종 위기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또는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제품이 좋다 그러면 좋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관련돼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증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요청했을 때에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매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비매품 증정용 표기가 돼야 되고요. 본 제품은 판매용으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률형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식품안전처장에 인증을 신청하였는가, 이런 것들은 뭐 천연 유기농에 대해서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 자료가 다 있어야 되겠죠. 또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고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바코드 부분은 아까 그 관련 법규에서 그 바코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분명이나 명칭 일부로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부분과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양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기농 이런 것들도 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적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는지, 아마 화면을 정지하고 워드를 좀 뭐 치든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에 파일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비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거나 또는 그 성분이 적힌 책자를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오타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SPF 뿔뿔뿔이었는데 실제 그 문안에는 SPF 뿔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덧라벨을 붙이는 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반드시 오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문안 검토 화장품 표시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